자, 요즘 이 정권이 참으로 미쳐도 보통 미치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저를 밟고 전진을 하면서 1시간 만에 책 10만 부 돌파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책 내고 1시간 만에요. 참 기가 차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국이 저를 밟고 가라고 민주당 송영길이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한 1시간 뒤에 책을 10만 부 판매 돌파했다고, 그래서 완판됐다요. 나오자마자요. 한강수 서포 15조 책 참으로 몇 달 동안 광고하고 홍보했는데 기껏 12,000권이나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조국의 책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양입니다. 근데 송영길이가 조국에 이 사과를 했다면서,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면서 결국은 조국 마누라 정경심의 범죄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조국을 감쌌습니다. 법정 다툼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검찰을 비판하고 윤석열을 겨냥했습니다. 자, 그런 사이에 전 법무차관 이용구가 택시기사를 폭행을 하는 동영상이 어제 SBS에 나왔어요. 목을 조르는 것이 나왔죠. 자, 그러고는 이틀 뒤에 1,000만 원을 줬습니다. 차가 운행 중인 상태에서 기사가 운행 도중에 뒤에다 대고 걱정이 되니 이제 술 먹고 졸고 있으니까 여기 내리시면 돼요라고 묻자 뒤에 있던 이용구가 이 X놈의 XX 이렇게 욕을 하며 기사가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 라고 묻자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대있던 이용구가 다짜고짜 기사한테 달려들어 수초간 맥살을 잡고 너 뭐야 라고 다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핵심은 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그런 게 아니라 운행 중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가법이 적용되어서 운전자 폭행으로 중처벌이 될 수 있는 주요 물증입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용구가 기사님이 내려서 뒷문을 열어 날 깨우는 과정에서 내가 멱살 잡은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1,000만 원을 이틀 뒤엔가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 택시 업계의 공정 가격이, 합의 가격이 100만 원인데 이용구가 그 10배를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지 상태에서 폭행한 것처럼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용구가 건넨 1,000만 원은 증거인멸 교사로 지금 입건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이용구와 이 기사에 1,000만 원 오고 간 지금 증거인멸한 합의를 기준으로 이 문제를 기소하지 않았죠. 경찰 안팎에서는 변호사 신분이던 이용구가 이렇게 큰 돈을 건넨 것은 이제 공수처장이든 법무부 차관이든 이런 이 정권의 고위공직 임명이 임박했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될까봐 그렇게 증거인멸을 시도하기 위해 고액을 걷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씨도 운전자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죠. 왜냐하면 이 사람도 둘이가 합의한 다음날 9일, 그러니까 6일날 일이 벌어졌고 8일날 합의했고 9일날 서초경찰서에 출석해서 영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이용구는 그때 이제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변호인으로 일하고 있었지만은 며칠 뒤에 3주 뒤죠. 법무차관에 임명이 되었죠. 청와대하고 계속 교감하는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이 이용구의 지금 기사 폭행 사건을 증거인멸 교사는 경찰이 맡고 있는데 한쪽에서 사건을 전담했다면 벌써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사건을 두 기관이 나눠 맡게 하면서 이용구가 지금 특혜를 보고 있다는 거고, 이용구가 몸을 담았던
LKB라는 법무법인이 지금 이성윤이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중단 외압에 대해서 지금 변호인으로 이용구가 있던 법무법인이 합류했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한편에서요. 2,400명을 검찰, 경찰, 또 국무총리 관하에 각 행정부서 공무원들을 투입해서 LH 투기 혐의를 조사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도 민주당에서만 10여 명 이상이 의혹으로 거론되었는데 결과 지금 중간 브리핑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이틀 전에 경찰이 발표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고위공직자 구속은 제로, 2,800명 수사에 34명 구속, 국민의힘 국회의원 1명만 조사받고 있어요. 국회의원 중에. 자, 민주당만 10여 명이 넘었는데 다 빠져나갔습니다. 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터져나와서 이것 때문에 4.7 보선이 날아가 버렸는데 대부분 탈세 일반인만 잡아들이고 그리고 비례미만 잡고 물타기 수사하고 투기 척결 쇼만 했다는 겁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오늘 보면 백넘버 2번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름으로 대선 나가겠다. 지인들 만나서 거듭 합류 의사를 밝혔다. 삼지대 신당 마음에도 없다라고 하며 지금 국민의힘 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처럼 삼지대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다. 이상을 이렇게 추구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참가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변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변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입당보다 당 바깥에 머물다가 10월 11일쯤에 국민의힘은 자기 후보를 뽑고 또 자기는 밖에서 국민 경선 방식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갖다가 추진하는 방식을 하려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러지 않고 지금 길을 갖다가 국민의힘으로 일단 비중을 두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당대회 후 평당원 입당을 고려한다고 윤은 이렇게 들어갈 거라면서도 선택지의 하나다. 대선 준비팀을 소규모로 구성 중이고 10여 명의 팀을 꾸렸다. 전문가들을 계속 만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국을 털어내고 윤석열을 겨누고 있는 여권의 움직임이 지금 윤석열에게 대응을 하도록 몰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송영길이 조국 문제를 가지고 청년들에게 좌절이나 실망을 줬다고 말하면서 여당 대표로 조국 문제를 두 번째 또 사과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 가족 비리도 똑같이 수사해야 된다고 지금 윤석열을 겨냥했습니다. 지금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입당설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3인방 앞에 1, 2, 3등 그러니까 이준석, 나경원 그리고 주호영 등이 다 다르게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준석은 윤석열을 윤석열의 특정해서 하지 않겠다. 누가 봐도 이준석은 유승민하고 가깝죠. 그러니까 윤석열에 부정적이에요. 나경원은 우리 먼저 출발하면 당내 후보만 올라타니 유승민한테만 유리하다. 다 데리고 가야 된다 말하고 주호영도 우리 당 스케줄대로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야권 분열에 단초를 마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에게 닥친 진짜 위기의 본질은요. 뭐가 진짜 위기냐. 여권이 윤석열을 내놓고 죽이겠다고 지금 이 공언을 하고 요 며칠 상간에 라디오 방송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많이 듣지는 않습니다만은 윤석열에 대한 비리 등을 노골적으로 친정부 성향 토론자들이 나와서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지금 대선 행보가 빨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스토커들도 똑같이 빨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권이 오늘 이야기한 조국의 저 엄청난 비리에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윤석열을 겨냥하고 또 이홍구가 저렇게 말이 되지 않는 형태의 지금 자신의 이 폭행 사건을 조작하고 또 LH2기를 갖다가 철저하게 단속한다 해놓고 4.7 보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는 하나도 걸지 않고 잔챙이들만 잡아들였다. 이걸 보면 여권이라는 게 절대 반성하지 않는다. 끊임없는 정치 공작으로 야권을 지금 분열시키고 제거한다. 자신의 잘못은 뒤집어 세운다. 전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 될 놈들이 아니라는 겁니다.